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느 평범한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골목 어귀, 낡은 간판 하나 달랑 걸린 그런 작은 식당이었죠. 하지만 그 식당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밥 한 끼의 온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새벽 5시. 서울 어느 골목 입구 작은 백반집에 불이 켜집니다. 지혜야, 일어났니? 문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35살 여성입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편의상 지혜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지혜는 엄마와 함께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간판, 8개의 테이블,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된장찌개 냄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지혜의 엄마 김순애. 올해 68살. 주름진 손으로 물을 썰고 굽은 허리로 바닥을 닦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지키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혜는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지혜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배움이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전부 배우는 거란다. 지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곁에서 자라며 조금씩 알게 되었죠. 사장님, 오늘도 백반 하나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엄마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밥을 팔 때도, 반찬 하나를 담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은 생명이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항상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봉으로 담긴 밥, 뜨끈하게 끓인 된장찌개, 손수 만든 김치와 나물. 엄마, 반찬 더 담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엄마는 절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언제나 웃으며 더 담아주었죠.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얼마든지 더 먹어. 그 식당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혼자 사는 노인들, 학교 가기 전 아침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 모두가 엄마의 따뜻함을 알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지혜도 그런 엄마를 닮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엄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삶은 평범하게 하지만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면 봄나무를 팔고, 여름이 오면 냉국을 끓이고, 가을이 오면 전을 부치고, 겨울이 오면 뜨끈한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혜네 식당 맞은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편의상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한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맞은편에서 고깃집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반찬 납품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반찬 납품이요? 네. 저희 고깃집에 반찬이 필요해서요. 이 집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지혜네 백반집에서 김치, 나물, 무침을 만들어 민수네 고깃집에 납품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러다 매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치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부터 양을 좀 늘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종종 식사 시간에 찾아와 백반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백반 하나요. 어서 오세요. 지혜가 상을 차려주면 민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이 집 밥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특별해요. 엄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든든하게 먹어야지. 2년차 봄. 민수가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혜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지혜는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이 영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같이 보게 돼서 기쁘네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좋아요. 커피 맛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씨. 네. 저 지혜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네 부모님은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워 보였지만 지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견례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지혜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좋은 분이라서요. 호호, 겸손도 하시네. 하지만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시선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지혜네 식당을 평가하듯 둘러보고 엄마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처음 만나서 서먹한 거겠지.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설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혜와 엄마는 민수네 식당에 초대받았습니다. 예비시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 아직 보는 중이에요, 아버님. 그래? 우리 동네 근처로 알아보면 어때? 좋은 생각이네요. 민수 아버지는 농담도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장가가면 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호호, 무슨 소리를. 아직 멀었어요. 엄마도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저희 지혜가 민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요. 좋은 아들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며칠간 씻지 못한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더러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숙인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린 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라도.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자선 사업하는 집 아니에요. 그 목소리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밥 달라니 참 한심하네.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노숙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정말 배고픈 거잖아. 하지만 엄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엄마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식당으로 가시죠. 밥 드리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엄마는 이미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황급히 일어나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민수도 따라 나오려 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주춤했습니다. 식당 안에 남은 사람들. 민수 아버지가 난처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즉, 저런 걸 왜 챙기는 거야? 엄마는 식당 문을 열고 그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재빨리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작은 식당을 채웠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밥 풀을게요. 그래, 고봉으로 담아라. 고봉밥, 뜨끈한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엄마는 정성껏 한 상을 차렸습니다. 자, 드세요. 엄마가 상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듯. 그리고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울먹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천천히 드세요. 치알라. 엄마가 물 한 잔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따뜻함이구나. 밥을 다 먹은 후 그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주는 게 뭐 어렵다고.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식당에 남은 엄마와 지혜.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돈을 달라는 사람은 거절해도 돼.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밥을 달라는 사람은 꼭 대접해라. 그 사람은 정말로 절박한 거야.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온 거란다. 지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저 사장님. 이번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깨끗이 빗었고 얼굴을 씻었고 옷도 조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밥 드실래요? 아니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말이요? 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첫 일당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엄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요? 내 아내와 8살 된 딸이 있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기술도 없고 빚은 점점 늘어났고 집도 나가야 했고 가족들은 처가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실패한 것 같아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지혜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을 굶게 됐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선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선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당이 사장님 댁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밥 한 끼 그게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였어요. 쓰레기처럼 쫓아내지 않고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겁니다. 다음 날부터 구인 광고를 찾아다녔고 일용직이라도 괜찮다고 매달렸고 결국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저축해서 한 달 뒤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일당을 받고 가장 먼저 사장님께 오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사장님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쌀 한 포대와 반찬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장님 이건 아이한테 가져다 주세요. 따뜻한 밥 먹여주세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니까요. 힘내세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꼭 잘 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엄마와 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안 한 이야기가 있어. 너희 아빠 이야기 해본 적 있니? 지혜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지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빠요? 응.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을 사랑했지.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단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1년쯤 됐을 때 그 공장이 문을 닫았어. 갑자기였어. 아무 예고도 없이. 아빠는 그때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 이력서를 수백 장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 나이도 젊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부담이 됐나 봐.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 저축해둔 돈도 바닥났고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며칠을 굶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당신 밥 안 먹어요? 응, 입맛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어. 내게 먹일 분유값을 아끼려고 자기가 굶고 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날 아빠가 집을 나갔어. 일자리 알아보고 올게. 하지만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다음 날 새벽에 겨우 들어왔는데 아빠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 눈빛이 죽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뭔가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처음엔 말을 안 하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 배가 너무 고팠어. 이틀을 굶었더니 더는 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어. 밥 한 끼만 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 일자리만 구하면 꼭 돈 갚겠다고 하지만 그 식당 주인이 날 쫓아냈어. 거지 같은 놈아, 여기가 공짜 급식소냐? 그렇게 소리치면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사람들이 날 보며 수군거렸어. 저 사람 뭐래? 밥도 못 사 먹으면서 뭐하러 들어왔대? 쯧쯧. 그 시선들이 너무 수치스러웠어. 밥 한 끼 못 먹은 게 아프지 않았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게 그게 너무너무 아팠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계속 울었어. 미안해 가장으로서 실패했다고,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지만 엄마는 알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엄마는 다짐했어. 내가 만약 식당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밥 달라는 사람을 쫓아내지 말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거야. 그때 받은 따뜻함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반대로 그때 받은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엄마는 아빠가 받았던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지혜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도, 진짜 용기가 뭔지도. 그 이후로 엄마는 매주 주말마다 무료 밥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봉고 트럭 하나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뒤편에 간이 주방을 설치하고 큰 솥과 가스버너를 실었습니다. 엄마 정말 하실 거예요? 그럼. 엄마 평생 소원이었어. 첫 번째 무료 급식. 엄마와 지혜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김치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지혜야, 밥은 넉넉하게 해야 해. 네, 엄마. 알았어요. 국도 간을 잘 맞춰야 하고. 네. 토요일 오전 10시. 트럭은 서울역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무료 급식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정말 공짜예요? 네, 공짜예요. 오세요. 정말이요? 네. 맘껏 드세요.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노동자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밥을 퍼주며 웃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엄마. 어르신 많이 드세요. 고맙소, 사장님. 건강하셔야죠. 지혜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국을 떠주고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약 100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근데 행복해. 지혜야, 너도 봤지?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던지. 밥 한 끼로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 그렇게 무료 밥차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밥을 주신대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 정성이 대단하대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00명에서 150명으로, 150명에서 200명으로.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따뜻한 말들을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소, 사장님.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아저씨,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분명 좋은 기회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아요. 매주 토요일은 엄마와 지혜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찼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3주 앞둔 어느 일요일. 민수네 집에서 양가가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지혜 시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민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무료 급식을 하다 보니. 즉, 예비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딸 결혼자금이나 모으지. 여보. 민수 아버지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남 챙기느라 그렇게 고생해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 민수 장가 보내는데 몇 천만 원은 들어가는데
혼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길거리에서 밥 나눠주기는.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 챙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에이, 그런 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우리 사돈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들한테 밥 주고 다닌다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 형편이 얼마나 안 좋으면 봉사활동으로 밥을 주고 다니나 하겠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체면 차리느라. 지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굳어져 있었지만 엄마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어머님, 그건 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체면 구기는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찻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했고 결혼을 정말 원했습니다. 민수는 달라. 민수는 나를 이해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 지혜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지혜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내 결혼식이구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일어났니? 네, 엄마. 오늘 예쁘게 입어야지.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꺼내주었습니다. 엄마. 왜?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엄마는 한참을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네.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수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는 믿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건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쉽지 않겠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장. 가득한 꽃들. 흐르는 음악. 신부 입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지? 그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손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들. 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저분들은 누구예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지? 사장님. 노인 한 분이 엄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따님 결혼식이라며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왔어요. 한 명 한 명. 그들은 모두 엄마의 무료 밥차를 통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겨울에 처음 만났었죠.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왔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대전에서 왔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기차 타고 왔어요. 우리 아이도 사장님 밥 먹고 자랐거든요. 광주에서, 인천에서, 강릉에서,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길을 나선 사람들. 모두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신랑 측 가족들도 모두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 엄마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그 노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안정됐고 가족들과도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그 박수는 엄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감동.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삶은 틀리지 않았어. 엄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엄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형사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식장 입구를 봉쇄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형사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피로연 음식에 유해물질을 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뭐라고요? 피로연 음식에?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명숙 씨 맞습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형사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김명숙 씨에게 고용됐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피로연 식당에 음식에 약품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약품을?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돈 거래 내역까지. 당신이 이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부 측 가족을 망신시키기 위해 음식에 설사약을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민수야.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명확합니다. 신부 측 어머니가 무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보잘것없는 집안 주제에 체면 차리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런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민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어. 예비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주제에 길거리에서 밥 나눠주고 다니는 꼴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봉사활동한다고 비웃는데.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서 신부 측 음식에 설사약을 넣어서 다들 배탈 나고 난리 나면 신부 집이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소문 내려고 했어.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도운 것뿐인데 그게 왜 잘못인가요? 엄마가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명숙 씨 체포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및 상해 미수죄로. 안 돼. 안 돼요. 그 예비 시어머니가 몸부림쳤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 씨.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지혜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잖아요. 지혜 씨. 민수 씨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온 삶을, 엄마가 선택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매번 싸우고 매번 상처받고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이 맞았으니까. 미안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민수 씨. 저도 정말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결혼을 약속했던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는 없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혜야.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료 급식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너희 결혼도 무사히. 엄마.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엄마와 지혜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오늘 같이 갈게요. 응? 무료 급식? 네. 지혜는 엄마와 함께 무료 밥차를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지혜야, 힘들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토요일 오전, 트럭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우와, 오늘은 따님도 같이 오셨네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엄마랑 같이 할 거예요.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지혜는 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건강하세요.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치구나. 석 달 후, 무료 밥차는 더 커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생겼습니다.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료 급식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남편도 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인터뷰는 방송을 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봉사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혜와 엄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때로는 일요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따뜻한 말들을 나눴습니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저 취직했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학교 들어가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컸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지혜와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지금도 엄마와 함께 무료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트럭을 몰고 거리를 누빕니다. 어서 오세요. 배고프셨죠? 엄마의 그 따뜻한 말이 지금도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어느 날 지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제 결혼이 무산된 것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은 것도.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됐어. 뭐리요? 내가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돈이나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라는 걸. 그리고 지혜야. 네. 너도 이제 알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절망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게 아닐까요? 밥 한 끼.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존중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희망입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혜 엄마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딸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쳤고 세상에 따뜻함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밥 한 끼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와 엄마는 지금도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무료 밥차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주며 어서 오세요. 배고프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오늘 밤 이야기 밥 한 끼의 온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